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국회 김기정 기자 연결해서도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만은 지금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여의도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이번 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빅 프로미스,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네.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금 논란의 당사자인데, 노은지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주원 최고위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사실 안산시장 출신이고, 안산시장이 됐을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고 낙선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 8월에 그 최고위원회 당선이 돼서 입성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인사로 좀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호루라기가 사실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르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유식도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유식을 하나 사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유식을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소품을 좀 활용하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도 몇 차례 순간 포착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안산 그 상록갑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지원 사격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박주원 후보, 저한테 안철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셔서 저 안철수와 함께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안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이해를 도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일인지 강병규 기자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로 보도가 됐는데 예. 보도에 따라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화면을 보실 텐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는데요. 예. DJ에게 비자금이 100억 정도 있다라는 제보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주성영 의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관련 서류를요. 주성영 의원이 당시에 2008년 10월 국감에서 지금 이 서류가 있다. 이거 봐라.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100억짜리 비자금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결국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주원 지금 문제되는 건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몸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DJ에게 100억대 비자금이 있다는 예. 의혹을 제보한 꼴이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좀 커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강 기자가 얘기한 대로요. 그러니까 DJ 비자금 사건을 제보를 당시 한나라당 의원한테 했는데 그 제보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죠. 자, 노은지 기자,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8년 10월에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폭로했죠? 네, 그렇죠. 예. 사실 그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주성영 의원이 제보를 받은 건 2006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폭로를 한 건 2008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2008년 10월 20일 국감장의 모습인데 예. 문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게 비자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선 예금증서 사본인데 저걸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서 좀 의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박주원 최고위원이 했었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의혹을 폭로를 한 거였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주성영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 박주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 있을 때도 서로 알던 사이여서 그 이후에 밥을 한번 먹던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서 실제로 박주원 최고위원이 저런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본을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당시 2008년 10월이면 이두하 의원께서도 당시 국회의원 시절이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2008년 10월이라는 것이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2008년 10월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의원님? 예. 네, 그때는 이제 사실 그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정 부분 끝나고 나서, 예. MB 정부에서 이제 보수 정권의 위상을 새로 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일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보수 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진보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짚는 그런 이야기도 예.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상반기는 환노위였고 네. 하반기에 이제 법사위 위원을 했기 때문에 주성영 의원이랑 같이 있진 않았는데 사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안산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에 2006년에 중앙당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을 했는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말고 기초자치단체장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으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검찰 수사관 출신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유력한 후보. 그런데 이분한테 여러 가지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후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검사 출신은 법조인 출신은 많지만 왜 그러냐 이렇게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인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공심위원도 많았는데 저는 외부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시절인데 네. 이분이었는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 수사관 출신이 정보가 아주 많은 분을 우리 당에 오려고 그럴 하니까 가능성이 가산점을 있는 좀 것이죠. 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 10월이면요. 그러니까 태광실업 박영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주성영 의원을 통해서 DJ 비자금 사건이 같은 시기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뭔가 정치 쟁점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이게 사실 하필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계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안철수 대표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안철수 대표가 참석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함부로 팔지 마라, 나가라라는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여기저기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 혹은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호남의 지역색이 사라지는 듯해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나가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평화개혁연대 활동의 그런 회원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행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환영받지 못했군요.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제 최측근 인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노은지 기자, 지금 당장에 오늘 이 뉴스가 터지면서 호남파 국민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죠, 지금. 격앙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일단 국민의당은 뭐 이것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긴급 회의까지 열릴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요? 일단은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뭔가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 설명, 법적으로 처리할지 검토 중이다. 그래서 박주원 최고위원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 자료를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DJ 정부 당시 비서실장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 명확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근데 가장 조금 궁금했던 박주원 그 최고위원 본인은 원래 최고위에 잘 빠지지 않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네.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 7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일단은 그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최근 현실을 놓고 볼 때 엄청난 상황이 또 발생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 당의 전 당원 입장에서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저는 이도하여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에게 뭔가 정보를 넘깁니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박주원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안산시장이 됩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던 검찰 수사관이 이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예. 20여 년간 검찰 수사관을 했다 그러고 검찰 수사관 그 경력 말미에는 아마 그 대검의 범죄정보과에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범정이라는 데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데거든요. 고급 정보를 정보들이- 다, 고급 예, 정보들이 고급 정보가 많죠. 다 직결되는 거기 예. 때문에 실제 아마 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했던 수사관분들이나 아니면 검사분들은 일반 그 수사관이나 검사분들보다 훨씬 정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첩보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고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아마 가산점을 받고 안산시장에 이제 그 후보 공천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홍준표 캠프의 공보 지원단장을 지낸 걸 보면 여러 군데 법조인들과 옮겨가셨더라고요. 예, 이제 잘 지낸 것 예, 같고요. 예. 그 뒤엔 또 국민의당 그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이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있는 거고 진짜 제보자가 누군지는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사실이라면 예. 이게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정말 그 DJ의 DJ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분이 DJ 비자금 제보를 했던 분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정말 참담한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노은지 기자,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노 기자가 이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주성영 의원으로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가 주성영 의원한테 정보를 준 게 2006년이잖아요. 그때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성영 의원이 묵혀놨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8년 10월에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좀 이상하던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주성영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통화를 하던가요?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6년에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받았던 그 예금증서 사본이 진짜인지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2년씩이나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또 마침 이제 국회 입성을 해서 뭔가 폭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예. 사실은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은 2008년 10월이면 MB정부가 출범하고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주성영 의원이 그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뭔가 국세청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정황이에요. 그리고 주성영 전 의원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명확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지만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예,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강병규 기자. 네. 자, 그렇다면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이 당사자인 박주선 최고위원을 박주원 최고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강병규 기자가 접촉을 해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접촉에 먼저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한간에 있는 기사로 보면은 완전히 대하소설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뭐 DJ 비자금 제보를 한 적이 없다. 안 대표에게는 오후에 따로 전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네. 조금 뒤에 오후 7시쯤에 입장을 기자회견 밝힐 한다면서요? 것으로 지금 일단 확정이 된 건 다시 공개가 되겠지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좀 방금 전에 취재가 좀 돼서요. 파악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가짜뉴스다. 본인은 주성영 의원에게 제보한 적이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잠깐만요. 제보한 적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없다고 하고요. 이야, 주성영 의원 측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시기가 뭐 내가 지금 검찰에 재직했던 시기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뭐 문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 보니까 뭐 다른 뭐 외부에서 좀 나오는 그런 관측이랑 비슷하게 정치 공작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뉴스가 터진 것에 대해서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고 상당히 유감을 표시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뉴스를 터뜨렸는지 정치 공작성의 그런 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힐 것이라고 하네요.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성영 전 의원은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박주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주성영 의원한테 나는 자료 넘긴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밝혀져야 되겠죠. 자, 노은지 기자, 이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뭐 사면초가다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은데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해 줄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동안 사실 안철수 대표를 휘청이게 했던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안철수의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의혹 때문에 덩달아 휘청이게 된 건데요.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불거졌던 게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 상당히 곤혹스러웠는데 그때 김수민 의원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표진도 사퇴하고 당에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대답을 대답하시죠. 변호사님하고 다른 말 하셨다는데 맞나요? 박지원 대표님이 자기 하셨나요? 네, 저 당시에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김 의원의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을 내놓기까지 했었는데요. 결국 결과적으로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뒤였죠. 그리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올해 대선 직후에 불거졌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역시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그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제보 의혹 조작 사건인데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코멘트와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걱정 말고 너는 진실대로 얘기해.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당에서 날 버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비슷하게 있으시겠죠? 저도 있죠 사실. 당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불만까지 표출을 했었는데 저 얘기가 있고 나서도 16일이나 지나서 안철수 대표가 사과를 하는 바람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심기일전에서 당대표로 돌아왔는데 계속된 악재 때문에 또 휘청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하면서 뭔가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기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까지 박주원 최고위원의 그 DJ 의혹 제보설까지 불거지면서 사실 DJ를 계승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호남 중진들의 어떤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을 딱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인지가 딱 한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후죠? 잠시 후가 아니겠군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국회에서는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긴급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대표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의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는 뭔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거 조금 더 어떤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굉장한 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국민의당에서 가장 큰 정신적 지주가 DJ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지원 그 전 대표,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또 국민의당의 한 중요한 축이기도 하죠. 호남계 출신 의원들하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박지원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죠.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박주원 최고위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이 부분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음해 내진 정치적 공작 의도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너무나 큰 정치적 타격 그리고 호남 출신 의원들 호남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 같은
국민당을 예. 하늘을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이 분열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의도 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주성용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 일정 부분 얘기를 하신 게 있다면 주성용 전 의원이 여당이 협조를 할 이유는 또 없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도나 음해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환 데스크, 안철수 대표하면 당장 9일, 내일이죠. 내일 호남으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예.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요. 목포가 지역구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좀 통화를 해봤어요. 박지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도 저랑 통화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강 기자 얘기대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목포, 광주 등등을 방문하는데 암초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에 대해서 저한테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당은 DJ의 이념과 정책을 이어가는데 우리 당 최고위원이 이러한 것에 관계됐다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고 당장에 안철수 대표 9일부터 지금 호남 2박 3일 방문하는 것도 지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오전 송기석 비서실장에게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이러한 사실로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얘기는 이거죠. 안철수 대표 내일부터 호남 방문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방문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이번 이 문제는 파장이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측근 인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노은지 기자, 지금 당장에 오늘 이 뉴스가 터지면서 호남파 국민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죠, 지금. 격앙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일단 국민의당은 뭐 이것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긴급 회의까지 열릴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요? 일단은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뭔가 입장을 내놨어요. 지금 박지원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 설명, 법적으로 처리할지 검토 중이다.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 자료를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DJ 정부 당시 비서실장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 명확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근데 가장 조금 궁금했던 박지원 그 최고위원 본인은 원래 최고위에 잘 빠지지 않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네.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 7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일단은 그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최근 현실을 놓고 볼 때 엄청난 상황이 또 발생했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 당의 전 당원 입장에서 보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박지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도부 입장에서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박지원 최고위원이 저는 이도하여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에게 뭔가 정보를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국회 김기정 기자 연결해서도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만은 지금 DJ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여의도 국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이번 이 논란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는 우리의 비프로미스 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루라기로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네.
뭐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금 논란의 당사자인데 노은지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주원 최고위원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좀 생소해하실 것 같아서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사실 안산시장 출신이고 안산시장이 됐을 당시에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고 뭐 낙선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 8월에 그 최고위원회 당선이 돼서 입성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인사로 좀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호루라기가 사실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뭐 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르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유식도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유식을 하나 뭐 사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유식을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소품을 좀 활용하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도 몇 차례 순간 포착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서 안산 그 상록갑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뭐 지원 사격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박주원 후보 저한테 2008년 10월 20일 국감장의 모습인데 예. 문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저게 뭐 이제 비자금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선 예금증서 사본인데 저걸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를 들고 나와서 좀 의심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그 박주원 그 최고위원이 했었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의혹을 폭로를 한 거였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주상영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그 박주원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 있을 때도 서로 알던 사이여서 그 이후에 밥을 한번 먹던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서 실제로 박주원 최고위원이 저런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본을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당시 2008년 10월이면 이두화 의원께서도 당시 국회의원 시절이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2008년 10월이라는 것이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2008년 10월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의원님? 예. 네, 그때는 이제 사실 그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일정 부분 끝나고 나서 예. MB 정부에서 이제 보수 정권의 위상을 새로 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일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보수 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진보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짚는 그런 이야기도 예.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상반기는 환노위였고 네. 하반기에 이제 법사위 위원을 했기 때문에 주성영 의원이랑 같이 있진 않았는데 사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안산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에 2006년에 중앙당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을 했는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말고 기초자치단체장 관련해서도 분쟁이 있으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관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검찰 수사관 출신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유력한 후보. 그런데 이분한테 여러 가지 가산점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후보가 별로 없었어요. 네. 검사 출신은 법조인 출신은 많지만 왜 그러냐 이렇게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인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공심위원도 많았는데 저는 외부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시절인데 네. 이분이었는지는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 수사관 출신이 정보가 아주 많은 분을 우리 당에 오려고 그럴 하니까 가능성이 가산점을 있는 좀 것이죠. 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 10월이면요. 그러니까 태광실업 박영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던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주성영 의원을 통해서 DJ 비자금 사건이 같은 시기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뭔가 정치 쟁점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자, 강병규 기자. 네. 이게 사실 하필 DJ 김대중 전 대통령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계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안철수 대표가 참가를 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철수 대표가 참석했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함부로 팔지 마라, 나가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여기저기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연대 혹은 통합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호남의 지역색이 사라지는 듯해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나가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른바 평화개혁연대 활동의 그런 회원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행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환영받지 못했군요. 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셔서 저 안철수와 함께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안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이제 이해를 도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일인지 강병규 기자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경향신문 보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보도에 따라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박주원 최고위원이 당시 이제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는데요. 이제 DJ에게 비자금이 100억 정도 있다라는 제보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주성영 의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관련 서류를요. 주성영 의원이 당시에 2008년 10월 국감에서 지금 이 서류가 있다. 이거 봐라.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100억짜리 비자금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이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원 지금 문제되는 건 이제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지금 몸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이제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DJ에게 100억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한 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파장이 좀 커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강 기자가 얘기한 대로요. 그러니까 DJ 비자금 사건을 제보를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의원한테 했는데 그 제보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죠. 자, 노은지 기자,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8년 10월에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폭로했죠? 네, 그렇죠. 사실 그 박주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주성영 의원이 제보를 받은 건 2006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폭로를 한 건 2008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